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89명으로 월요일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개천절과 한글날 등 2주 연속 연휴에 이동과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다시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과 내수 4분기 경기 전망 지수는 모두 기준치를 밑돌면서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2상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주사 형태 항체 치료제 2개가 미 FDA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먹는 형태 치료제는 승인된 것이 없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스터샷 접종 장면을 공개하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추수감사절 11월 말쯤에 미국에서 확산이 잠잠해질 것이란 전문가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289명으로 월요일 발생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100명 가까이 줄긴 했지만 이전 월요일 발생 최다인 지난주와 비교해서 5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2,270명으로 전국 곳곳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1,678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3.9%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6.1%로 대구와 경북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숨진 환자는 8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464명에 달하고 위중증 환자도 5명 추가돼 현재 324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41만 명이 받아 누적 3,851만 명으로 접종률은 75%입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모두 2,395만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46.6%로 집계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위드 코로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은 높은 접종률과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다음 달 이어지는 개천절 한글날 연휴 전 지금의 확산세를 가라앉힌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김 총리의 중대본 회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도 동의하듯이 단계적 일상 회복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높은 예방접종률로 감염 위험이 크게 줄고 의료 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정도로 확산세가 통제되어야만 일상 회복이 될 것이고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예방접종과 안정적 방역 상황 관리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일상 회복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출발점도 결국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개천절, 다음 주에는 한글날 등 2주 연속 연휴가 예정되어 있어서 지난 추석 못지않게 지역 간 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의 경험은 이동량이 늘면 만남과 접촉이 함께 늘고 감염 확산이 이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감염의 고리를 끊어낸다 하는 그런 각오로 이번 주 방역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만 확진자가 6,000명 넘게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지만 어제도 서울 도심 곳곳은 전과 다름없이 북적였습니다. 느슨해진 경각심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0월에는 개천절 또 한글날 연휴가 잇따라 있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3,000명대로 솟구친 주말을 보내고 찾아온 월요일. 점심시간 광화문 거리에는 인파가 가득합니다. 335 대화를 나누며 식당으로 향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나름대로 재택 방안을 마련해서 권고를 하고 있지만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퇴근 후 시간까지는 이제 관여하지 못하다 보니 그 점에서는 좀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방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의문이. 같은 시각 여의도 거리도 직장인들로 붐빕니다. 식당마다 사람들이 들어찼습니다. 홍대 거리는 해가 지면 거리 곳곳이 야외 술집으로 변합니다. 아이고 말도 못해. 다시 시작해 다시. 토요일 날 아예 나오지도 않고 딱 가고 나서 그 다음 날도 못해.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 여파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지만 거리두기 피로감에다 느슨해진 경각심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실 기간이 너무 늘어지면서 사람들도 방역 수칙에 좀 해이해진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를 예전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1년도 훌쩍 넘은 기간 동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데 친구들끼리도 많이 위드 코로나가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곧 돌아오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입니다. 잇따라 돌아올 대체 휴일 연휴에 이동량이 다시 늘어나면 확진자 수도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의 정점이 언제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우려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유행 악화에 영향을 분명히 줄 거라고 국민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결정을 이미 했다는 생각도 저는. 최악의 경우 성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을 80%까지 끌어올리더라도 확산세가 잡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다음 달 말 위드 코로나 전환 검토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방역 당국은 당분간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12세에서 17세 청소년과 또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다음 달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도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그동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12세에서 17세 청소년과 임신부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청소년 277만 명에 대해서는 자율 접종이 원칙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접종을 권유합니다. 감염 시에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등교 제한, 격리 조치 등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감소,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과 사회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임신부 13만여 명도 코로나19 감염 시 위험도가 높아 다음 달부터 접종이 허용됩니다. 미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 확진자에 비해 임신부 코로나19 확진자는 중환자실 입원 위험이 3배, 인공호흡기 사용 위험이 2.9배, 사망률은 1.7배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예약을 받고 접종은 18일부터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임신부 가운데 기저질환자나 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 12주 이내 초기 임신부는 전문의와 상담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대해 접종 효과 보강을 위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면역 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의료 종사자 등 고위험군부터 추가 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대상자들은 예약을 거쳐 10월 25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합니다. 급성 백혈병, 면역 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 면역 형성이 어려운 사람들은 기본 접종을 완료한 후 2개월 뒤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12월까지 약 369만 명이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부는 12세에서 17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고등학교 1, 2학년에 해당하는 16, 17세는 10월 18일부터 4주간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2009년생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생까지 12에서 16세는 11월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라도 2010년생은 제외됩니다. 백신은 화이자 하나만 놓게 됩니다. 2차 접종은 3주 간격입니다. 다만 학생 본인이 희망하고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접종합니다.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접종 기회와 접종에 따른 이득,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며 고위험군인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합니다. 10대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접종의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고3 접종 효과가 높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우리나라 고3 접종 효과를 봤었을 때 16 내지 18세의 감염 예방 효과가 백신으로 인해서 95.8%로 나타난 바 있고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100%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 반응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학부모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일단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결정에 따른 선택적 접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특별히 유의해서 학교가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결국은 학부모에게 결정권을 넘긴 자율접종인데 얼마나 백신을 맞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주균입니다. 그동안 6주로 조정됐던 mRNA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이 10월 11일부터 앞당겨집니다. 5주 또는 4주로 단축되는데 정부는 10월 말까지 성인의 80%에게 접종을 완료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모더나 측의 공급 차질 이후 그동안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은 6주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지며 접종 완료율을 높이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2차 접종에 필요한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접종 간격을 4주에서 5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백신의 공급량은 현재 남아있는 물량 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2차 접종을 완료하고 또 신규로 접종이 확대되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 접종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접종이 10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예정된 경우 간격이 1주씩 당겨집니다. 11월 8일부터 14일인 경우엔 2주가 단축됩니다. 이렇게 되면 10월 4일부터 시작하는 첫 주에는 둘째 주 접종 예정 인원까지 더해져 343만 명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앞당겨지다 11월 둘째 주는 2주가 단축되면서 10월 마지막 주에는 321만 명이 접종을 마치게 됩니다. 조정된 2차 접종 일정은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고 예방접종 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일괄 조정된 날짜에 접종이 곤란할 경우 10월 1일부터 사전 예약 누리집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신규로 1차 접종을 하게 되면 화이자 3주, 모더나는 4주 뒤에 2차 접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말까지 성인의 80%, 고령층은 90%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접종자로 남아있는 550만 명은 이번 달 사전 예약이 마감되는데 예약률이 4%대에 그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설득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이상 반응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불안과 또 우려가 크신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고 투명하게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80-90%까지 올라가더라도 델타 변이의 전파 속도를 볼 때 코로나19 종식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예방접종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호전되고 있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다시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3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보다 12포인트 하락한 9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출과 내수 부문의 4분기 경기 전망 지수가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수출은 94로 전분기 112보다 18포인트 하락했고 내수 부문은 90으로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경기 전망 지수가 100 이하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입니다. 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전동차의 약 70%가 오는 2028년까지 신형으로 교체됩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28년까지 20년 이상 된 노후 전동차 2,472칸을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노후 전동차 교체 작업을 벌여왔으며 이 가운데 1,316칸은 국비 지원을 받아 교체할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가 접종 장면을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11월 말 추수감사절 즈음엔 재확산이 잠잠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바이든 대통령이 의자에 앉은 채 왼쪽 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이어 간호사가 주사를 놓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추가 접종을 공개적으로 맞은 겁니다. I am over 65. I wish I way over. And that's why I'm getting my booster shot today. 바이든 대통령은 4차 재확산은 백신 미접종자들의 대유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성인의 23%가 아직도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하면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o please do the right thing. Please get the shots. And it can save your life. It can save the lives of those around you. And it's easy, accessible, and it's free. 이런 가운데 스콧 고틀리브 전 미국 FDA 국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당분간 곳곳에서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오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실내로 옮겨감에 따라 감염 유행이 북동부를 휩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인 11월 말쯤에는 잦아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관리 가능한 수준인 2만 명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2만 명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6분의 1 수준입니다. 이와는 달리 독감과 합쳐져 힘든 겨울이 닥칠 것이라고 보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전망은 다르지만 백신을 맞아 면역력을 확보하는 게 최선이라는 해법은 한 목소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지난주 미국 뉴욕의 유엔 총회 기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수행한 국무부 대변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7일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이 오전 코로나19 증상을 겪은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10일간 격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몸 상태가 좋진 않지만 백신 접종 덕분에 중증이 아닌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라이스 대변인은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부대변인 브리핑으로 대체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프라이스 대변인이 유엔 총회 기간 6개 이상의 회담 때 블링컨 장관을 배석하고 국무부 고위직들과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이상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블룸버그 통신 등은 현지 시각 27일 화이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가정에 사는 성인 2,660명을 대상으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이상시험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 항바이러스제는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음을 인지한 초기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입니다. 화이자는 임상시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와 HIV 치료제를 혼합 투여하고 다른 한쪽에는 가짜 약을 먹이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미카엘 돌스텐 화이자 최고과학 책임자는 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려면 병에 걸리거나 노출된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백신의 효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초기 식료품과 휴지 같은 생필품 사재기로 혼란을 겪은 영국에서 이번엔 주유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브렉시트로 운전 인력이 빠져나간 데다 코로나19로 운전학원들이 줄줄이 휴업해서 기름을 수송할 트럭 운전사가 부족해지자 사람들이 앞다퉈 사재기에 나선 겁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 앞에 선 줄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1인당 주유 한도를 30파운드, 우리 돈 48,000원어치 이하로 제한했지만 금세 재고가 바닥납니다. 주유소 5,500곳을 대표하는 석유 소매업 협회는 회원사 3분의 2가 기름이 동났고 나머지도 곧 바닥을 드러낼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주유소에 기름을 나를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연료를 구하지 못하게 될까 우려한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선 겁니다. I've been here nearly an hour waiting for my turn to fill up the car. Yesterday I was queuing. I was like about to arrive to fill up the car, then petrol is finished. 일부 운전자는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고 런던의 주유소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져 한 남성이 폭행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운송업계는 영국의 트럭 운전사가 10만 명 부족한데 코로나19와 고령화, 브렉시트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이탈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보통 1년에 4만 명씩 트럭 운전 시험을 통과하지만 코로나19로 운전학원들이 장시간 문을 닫아 지난해에는 그 수가 3분의 2나 줄었습니다. 또 올해 1월 1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가 발효되면서 운전사 2만 명이 영국을 빠져나갔습니다. There are 100,000 vacancies for drivers. There are shortages. This is a complete lack of planning. That was predictable. It was predicted. 하지만 교통부 장관은 기름이 충분하다며 사재기에 나선 운전자와 화물 운송업계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It's not like we don't have the fuel in the current country. We do need to just ensure that people are filling up when they need to fill up rather than thinking I better go and fill up now just in case I need it next week or the week after. 크리스마스에 필요한 칠면조와 장난감까지 제때 운송되지 못할 거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트럭 운전사 5,000명과 가금류 종사자 5,500명에게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임시 비자를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조치가 너무 늦었고 필요 인력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여서 상황 개선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의장직을 앞으로 1년간 수행합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직을 맡은 것은 지난 1957년 IAEA 창설 회원국으로서 가입한 뒤 처음입니다. 의장국 임기는 내년 9월까지 1년이고 신재현 주 오스트리아 겸 빈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가 이사회 의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IAEA 이사회는 북핵 문제 등 핵 검증과 사찰 문제, 원자력 안전, 핵 안보, 기술 응용 등 IAEA 사안을 논의, 심의하고 총회에 권고하는 IAEA의 핵심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이 기후변화가 인류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또 어린이, 임신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날씨학개론에서는 사회 취약층은 물론 모두의 문제로 떠오른 기온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